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국가 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이로써 전후 평화헌법 아래 이어져 온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의미와 전망을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10년 만에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 개정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오늘 오후 가기를 열어 확정합니다. 그 뒤에 기시다 총리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안보문서 개정과 방위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기 결정에 앞서 집권자민당과 연립야당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문서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 행사만 인정해온 일본의 방위 정책이 대전환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무력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규정하고 행사할 때는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때 이 내용을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담는 것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만 명기하고 행사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선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일본의 방위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네, 이번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라서 일본은 5년 동안 방위비로 43조 엔, 오늘 환율로 약 411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위비의 1.6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또 2027년부터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방위비만 놓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서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기 보유 등을 포함한 전체 군사력 면에서도 인도를 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격 능력의 핵심은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타격하는 능력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리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대응해서 육해공을 포함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 종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방위 전략 그리고 방위력 정비 계획 등에 담겨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은 무기를 해외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본의 행보에 주변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안보문서 개정안에서 일본은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나라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위협을 부각해 군비 확대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안보상 우려로 규정하고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로 보는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억지 주장 역시 그대로 이번 안보 문서에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안보문서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 야권과 시민들은 어제 일본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참가자들은 군비 확장에 반대한다, 평화헌법을 지키자 이런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이딴 도발로 일본 보통 사람들까지 안보에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나온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8%는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 속에 세금까지 더 부담해야 하는 것에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둘러 증세 방침을 밝힌 기시다 총리에 대한 당내 불신으로 내년에도 세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증세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기 전에 대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외교적 노력이 지금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